인도 오픈 결승이 끝난 뒤 트로피는 한 선수의 손에 올라갔다. 카메라는 환호를 따라가고 하이라이트는 몇 개의 스매시와 결정적인 랠리로 압축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한 문장이 남는다. 안세영, 또 우승.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에 시작된다. 우승은 뉴스의 종착점처럼 보이지만 랭킹은 늘 출발점이다. 세계 1위 유지라는 한 줄 요약 뒤에는 훨씬 복잡한 지형이 숨어 있다. 누군가는 조용히 포인트를 갈아 끼우며 올라가고 누군가는 눈치채지도 못한 사이에 방어 구간을 지나며 미끄러진다. 상위권 구도가 흔들렸다는 말은 단순히 순위표의 숫자가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다. 그 숫자를 바꾸는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그 힘이 다음 대회의 대진과 시드를 어떻게 바꿔버리는지까지 포함한다. 이번 인도 오픈 이후 여자 단식 세계 랭킹을 재정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 있다. 안세영이 정상에 서면서 상위권은 더 단단해진 듯 보이면서도 동시에 더 불안해졌다. 격차가 벌어졌다고 느끼는 순간 추격자들은 더 공격적으로 일정과 전략을 바꾸고 그 과정에서 의외의 변수가 튀어나온다. 랭킹은 강함의 증명서이면서 동시에 불안의 지도다. 화면을 이렇게 바꿔보자. 스포츠 뉴스처럼 우승 장면을 반복 재생하는 대신 랭킹표를 크게 띄워놓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우승으로 포인트는 어디서 움직였나? 상위권 구도는 왜 조용하게 흔들렸나? 다음 대회에서 흔들릴 사람은 누구인가?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랭킹의 작동 방식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많은 팬들이 랭킹을 덧셈으로 생각한다. 우승하면 점수가 더해지고 그래서 순위가 오른다고 믿는다. 하지만 상위권으로 갈수록 랭킹은 덧셈보다 교체에 가깝다.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성적 중 상위 성적들이 합산되고 시간이 지나면 예전 성적이 빠진다. 즉,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새로운 점수를 얻는 일이지만 동시에 예전에 남아있던 낮은 성적을 높은 성적으로 갈아 끼우는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같은 우승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포인트가 크게 뛰는 도약이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의외로 변화가 작은 유지가 된다. 만약 이미 같은 레벨의 좋은 성적이 기존에 남아있었다면 교체 폭이 작을 수 있다. 반대로 예전에 초반 탈락 같은 낮은 성적이 남아있었다면 이번 한 번의 준우승이나 4강만으로도 포인트가 폭발한다. 이게 랭킹표가 갑자기 재정렬되는 이유다.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건 순위의 변화지만 실제로는 교체에 성공한 사람과 교체 기회를 놓친 사람이 갈라지는 순간이다. 인도 오픈 같은 큰 등급 대회는 이 교체 효과를 극대화한다. 상위권은 대체로 상위 등급 대회에서 성적을 확보해야 한다. 여기서 한 번 미끄러지면 순위 자체보다 더 아픈 일이 생긴다. 방어가 시작된다. 지난 시즌 비슷한 시기에 따낸 좋은 성적이 빠지기 전에 같은 수준의 성적으로 다시 채워 넣어야 한다. 방어는 공격보다 어렵다. 공격은 한 번의 대박으로 가능하지만 비슷한 성적을 반복해야 한다. 그래서 상위권이 가장 긴장하는 순간은 우승 직후가 아니라 우승이 만들어 놓은 방어 구간이 다가오는 순간이다. 여기서 안세영의 우승을 다시 보자. 인도 오픈 정상은 단순한 트로피가 아니라 메시지다. 현재의 경기력이 그대로 랭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메시지. 세계 1위라는 자리는 이미 강력하지만 진짜 영향력은 그 옆에 붙는 단어에서 나온다. 격차, 1위는 위치이고 격차는 분위기다. 1위가 우승하고 가장 가까운 추격자가 결승에서 패배하는 그림이 나오면 단순히 순위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심리와 전략까지 흔들린다. 추격자는 점수차를 줄이는 것보다 우승의 흐름을 끊는 것부터 고민하게 된다. 그리고 그 고민이 일정 선택, 컨디션 조절, 출전 대회 구성으로 이어지면서 상위권 전체의 움직임이 달라진다. 이때부터 상위권 구도는 두 층으로 나뉜다. 하나는 원톱의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추격자들의 자리 싸움이다. 대중은 1위를 바라보지만 업계와 선수들은 3위부터 8위까지의 혼전이 더 현실적인 전쟁이라고 말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 구간의 변화가 시드와 대진을 바꾸고 그 대진이 다시 성적과 포인트를 바꾸며 포인트가 다시 시드를 바꾸는 순환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 구간은 포인트가 포인트를 낳는 자리다. 시드가 중요한 이유를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해보자. 시드가 높으면 강자를 조금 늦게 만난다. 늦게 만난다는 것은 한 라운드라도 더 갈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한 라운드가 더해지면 포인트가 늘고 시드가 늘면 다음 대회에서도 시드가 유지된다. 반대로 시드가 떨어지면 강자를 빨리 만날 확률이 높아지고 빨리 만난 강자에게 지면 또 조기 탈락이 누적된다. 이때부터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확률의 문제가 된다. 상위권 구도가 흔들린다는 건 바로 이 확률의 줄이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의미한다. 인도 오픈 이후 포인트가 어디서 움직였나를 말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건 우승자 한 명이 아니다. 오히려 예상과 다르게 조기 탈락한 상위 선수들 혹은 주목받지 못했지만 깊은 라운드까지 올라간 중상위권 선수들이 더 큰 파동을 만든다. 큰 대회에서 8강, 4강을 밟는 순간 그 선수의 랭킹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다음 대회에서 마주칠 상대를 바꾼다. 팬들은 그때서야 이름을 기억하지만 랭킹은 이미 그 선수의 운명을 한 단계 바꿔놓는다. 여기서부터는 숫자를 보여주고 싶어진다. 하지만 랭킹 포인트는 단순히 이번 대회에서 얻은 점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실제 값을 단정하는 대신 구조를 이해시키는 시뮬레이션 예시로 설명해 보겠다. 이 예시는 원리를 보여주기 위한 가상 시나리오다. 당신이 실제 랭킹표와 선수별 방어 구간을 확인해 수치를 바꾸면 그 자체가 곧 당신만의 데이터 기사가 된다.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잡아보자. 상위권 A 선수는 기존의 같은 시기 대회에서 이미 준우승 수준의 좋은 성적이 남아있었다. 이번에 우승을 해도 교체되는 폭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상위권 B 선수는 작년 같은 시기 초반 탈락이 남아있었다. 이번에 결승만 가도 낮은 점수가 높은 점수로 교체되면서 포인트가 큰 폭으로 오른다. 또 중상위권 C 선수는 그동안 16강, 8강에서 멈췄지만 이번에 4강까지 뚫었다. 이때 C 선수는 톱 10 문턱을 넘볼 수 있는 급상승 구간에 들어간다. 이런 교체 효과 때문에 인도 오픈 이후 랭킹표는 1위의 자리가 아니라 5위, 2위 사이에서 더 요란하게 흔들릴 수 있다. 이게 재정렬이다. 재정렬은 순위가 바뀌는 사건이 아니라 힘의 방향이 바뀌는 과정이다. 누군가는 상위권에서 추격이 멈추고 누군가는 갑자기 시드권이라는 문을 두드린다. 누군가는 1위와의 격차보다 바로 뒤 선수와의 격차가 더 무서워진다. 그리고 이 모든 움직임은 다음 대회에서 폭발한다. 인도 오픈이 끝나자마자 선수들이 바로 다음 일정을 계산하는 이유다. 랭킹은 과거의 합이지만 현실에서는 미래의 일정표를 바꾸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튜브 저널리즘 식으로 카메라를 한 번 더 당겨보자. 랭킹표의 숫자 대신 선수들의 표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승자 안세영의 표정은 단단하다. 하지만 그 단단함은 난 이미 1위야 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난 계속 이 흐름을 유지해야 해 에서 나온다. 정상 올라가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어렵다. 더구나 상위권은 이제 안세영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누가 누구를 이겼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안세영과 맞붙기 전에 어떤 길을 통과하는지다. 모두가 안세영이라는 산을 바라보며 산에 도달하는 길목에서 서로를 밀어낸다. 추격자들 입장에선 인도 오픈 이후 두 가지 선택지가 생긴다. 하나는 안세영을 넘어서는 우승을 직접 노리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상위권 자리, 시드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큰 대회에서 꾸준히 포인트를 쌓는 길이다. 전자는 화려하지만 위험하다. 후자는 조용하지만 강력하다. 이 둘 사이에서 선수들은 시즌을 설계한다. 이 설계가 상위권 구도를 흔든다. 선수는 빅매치에서 한 방을 노리기 위해 무리한 일정을 짠다. 어떤 선수는 컨디션을 위해 한두 대회를 건너뛴다. 그런데 문제는 건너뛴 그 대회에서 다른 선수가 4강을 밟아버리면 그 순간 순위는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랭킹의 세계에서 공백은 곧 기회다. 그래서 인도 오픈 이후 상위권에서 가장 예민하게 봐야 하는 단어는 우승이 아니라 방어, 다. 방어는 눈에 잘 안 보인다. 뉴스 헤드라인에도 잘 안 뜬다. 하지만 방어는 상위권의 생존을 결정한다. 작년에 이 시기에 좋은 성적을 냈던 선수는 올해 같은 시기에 그 성적을 다시 채워 넣지 못하면 점수가 빠진다. 그 빠지는 순간 순위는 체감보다 크게 내려간다. 팬들은 갑자기 왜 떨어졌지라고 말하지만 선수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그 날짜를 알고 있었다. 랭킹표는 매주 바꾸지만 방어의 압력은 시즌 전체를 관통한다. 이 지점에서 안세영의 우승이 던지는 파급력은 다시 커진다. 1위가 우승하면 상위권 전체가 더 조급해진다. 이번 대회에서 못 따라잡으면 다음 대회에서 더 어려워진다. 는 심리가 생긴다. 조급함은 공격적인 선택을 만든다. 공격적인 선택은 변수의 확률을 올린다. 그리고 변수가 늘어나면 상위권은 흔들린다. 아이러니하게도 1위가 강할수록 이 물결 15위는 더 흔들릴 수 있다. 이것이 원톱 시대가 만들어내는 부작용이자 동시에 가장 흥미로운 드라마다. 이제 여기서 독점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다룰지 솔직히 말해야 한다. 스포츠 기사에서 독점은 보통 관계자 인터뷰, 내부 일정, 전략 변화 같은 현장 정보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쓰는 건 독자가 가장 싫어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대신 이 기사에서는 독점이 될 수 있는 지점을 취재 포인트로 기사 속에 자연스럽게 심어두겠다. 당신이 실제로 한두 개만 확보해도 주제의 기사와 완전히 다른 글이 된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이다. 상위권 선수들의 코치진은 지금 무엇을 가장 신경 쓸까? 안세영을 이기는 법일까? 다음 대회에서 8강까지 가는 법일까?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장에서 더 많이 나오는 답은 보통 지금은 포인트를 어디에서 갈아 끼울지 다. 어떤 대회를 반드시 잡아야 하는지. 어떤 대회는 컨디션 때문에 버릴지. 어떤 시점에서 무리하면 오히려 방어 구간이 무너질지. 이 질문을 던져서 짧은 답 하나만 얻어도 기사는 단숨에 현장감을 가진다. 독자들은 숫자보다 이런 한 문장을 더 오래 기억한다. 우승 경쟁이 아니라 방어 경쟁이 시작됐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독점 포인트는 자체 데이터 다. 랭킹의 움직임을 단 한 번의 업데이트로 설명하지 말고 인도 오픈 전후로 상위권 선수들의 최근 대회 성적 패턴을 나열해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5개 대회에서 4강 이상이 몇 번인가? 조기 탈락이 연속으로 나온 적이 있는가? 큰 대회에서 강한가? 작은 대회에서 포인트를 쌓는 타입인가? 이런 패턴 분석은 남의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 당신이 경기 결과만 정리해도 충분히 만든다. 그리고 이건 그대로 당신 기사만의 단독 분석이 된다. 다시 랭킹 이야기로 돌아오자. 인도 오픈 이후 여자 단식 상위권의 흔들림은 크게 3가지 장면에서 발생한다. 첫째, 결승 결과가 만든 심리적 격차. 1위가 우승했고 상위권 경쟁자는 정상 문턱에서 멈췄다. 이 장면은 단지 점수 차가 아니라 흐름 차를 만든다. 둘째, 조기 탈락이 만들어낸 공백. 큰 대회에서의 조기 탈락은 그 자체로 손해가 아니라 교체 기회를 놓친 손실이다. 셋째, 중상위권의 돌파가 만든 압력. 9위 5위권은 한 번에 4강이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구간이다. 이 구간이 움직이면 상위권의 시드 전쟁은 더 치열해진다. 독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질문을 던져보자. 그럼 안세영 이후 상위권 구도는 어떻게 바뀌는가? 변화는 두 갈래로 나타난다. 첫 번째 갈래는 고정화, 다. 원톱이 강해지면 1위 자리는 오히려 덜 흔들린다. 팬들은 이걸 보고 지배라고 말한다. 하지만 두 번째 갈래는 혼전이다. 2위부터는 훨씬 더 흔들릴 수 있다. 왜냐하면 2위 그룹은 1위와 싸우는 동시에 서로의 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번 밀리면 다음 대회 대진에서 더 불리해지고, 불리한 대진은 성적을 깎고, 성적이 깎이면 포인트가 빠지고, 포인트가 빠지면 더 불리해진다. 악순환이 생기는 순간
상위권은 기량, 보다 일정과 대진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그리고 바로 이 대목이 유튜브식 기사에 가장 어울린다. 세계 1위의 우승이 아니라 -2 물결 15의 생존 게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랭킹표를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것이다. 오늘 4위인 선수가 다음 달 7위가 되는 건 실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방어 구간에서 교체에 실패했기 때문일 수 있다. 11위인 선수가 갑자기 8위가 되는 건 갑자기 강해져서가 아니라 큰 대회에서 한 번의 교체에 성공했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런 해석을 넣는 순간 기사 제목 속 재정렬이라는 단어는 힘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이 글이 독자에게 남기고 싶은 결론을 분명히 하자. 인도 오픈 이후 여자 단식 세계 랭킹은 단지 업데이트된 숫자가 아니다. 이번 우승은 안세영의 강함을 다시 확인했지만 동시에 상위권 전체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 불안은 곧 움직임이 된다. 일정 선택이 달라지고 대진이 달라지고 시드가 달라지고 그 변화가 다음 대회 성적을 바꾼다. 즉 랭킹표는 결과가 아니라 예고편이다. 그래서 인도 오픈 이후 랭킹을 바라보는 가장 좋은 질문은 이것이다. 누가 몇 위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갈아 끼웠고 누가 무엇을 지켜야 하며 누가 다음 대회에서 가장 흔들릴 가능성이 큰가. 안세영이 정상에 선 지금 여자 단식 상위권은 조용히 재정렬되고 있다. 조용하지만 치열하게. 그 재정렬의 끝에서 다음 드라마가 시작된다. 트로피는 이미 들어 올려졌다. 이제 랭킹표가 말하기 시작한다. 누가 추격할지, 누가 버틸지, 누가 예상 밖으로 튀어 오를지. 인도 오픈의 결승은 끝났지만 시즌의 결승은 아직 멀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채우는 건 바로 이 숫자들의 전쟁이다.